대화가 어색할 때 우리는 흔히 말주변이 부족해서라고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려한 어휘나 재치 있는 답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심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심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좋은 대화의 핵심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는 학습 가능한 기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 이유를 해소하고 진정한 공감의 통로를 여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핵심 조건 7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대화 전문가 임철웅은 신작 안티다크 심리학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타인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격이 아니라 상황의 조건을 들여다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좋은 대화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한 환경과 심리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와 전문가 조언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질문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전에 내 기준에 맞는 답을 강요하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상황, 상사의 지시나 동료의 요청이 막막할 때입니다. 박재현이 강조하는 직장인의 대화법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상사의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 조건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빨리 해줘라는 말 뒤에 숨은 긴급함과 불안함을 읽어내고 그에 맞는 응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당신이 대화 중 상대방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임철웅 전문가가 지적하듯 조종은 성격보다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신뢰를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조건으로 해석하면 감정적 반응 대신 상황적 이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파괴하는 감정이 아닌 관계를 깊게 하는 통찰로 바뀝니다. 퇴근 후 오늘 하루 가장 힘들었던 사람과 대화할 때 한 가지 실천해보세요. 상대방의 말 끝자락에서 왜? 라는 질문 대신 어땠어?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기대 효과는 명확합니다. 상대방은 방어적 태도를 낮추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즉석에서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도구입니다. 흔히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의 깊이는 잠재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멈췄을 때 3초 동안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 말을 경청하고 있어 라는 무언의 신호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침묵을 불안해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3초가 진정한 공감의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끊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걸까요? 이는 우리 뇌가 제어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제어가 아니라 함께하기에 있습니다. 노션 디자인 총괄이 말하는 UX 원칙처럼 대화도 사용자의 경험에 맞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언어 습관, 말투, 심지어 호흡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로 그 UX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깊은 심리적 배려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대화 중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종종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공감적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단순한 문장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단숨에 안정시킵니다. 이는 즉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지지도입니다. 대화를 조직하는 지역, 해답을 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대화도 결국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말 뒤에 숨은 사회적 요구나 기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불평 뒤에 숨은 지적받고 싶은 마음이나 공감받고 싶은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사회적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통찰입니다. AI 챗봇도 쉬워야 한다는 벨루가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 대화에도 적용됩니다. 복잡한 어휘나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지 부하를 줄여주며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단순하고 명확한 문장이 오히려 더 큰 위안과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대화 중 상대방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는 강력한 심리적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그래 민수야, 그건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대화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이는 즉석에서 관계를 깊게 하는 가장 간단한 심리적 트릭입니다. 교사의 조건에 대한 논의에서도 중요한 점은 경청입니다. 학생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미리 답을 정해두는 것은 교육의 실패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이는 관계의 신뢰를 쌓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몸도 마음도 발가벗고 만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서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지만 진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때 비로소 깊은 공감과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한 단계 높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볍게 프로가 되는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 자신의 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 낮은 톤과 느린 속도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즉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 기술입니다. 이제 알았죠? 좋은 대화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조건을 의식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관계의 질이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